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4일 밤 8시 51분입니다. 아주 반가운 뉴스를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30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 남북한 좌익이 가짜 민족주의를 선동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는데 아주 유효하게 써먹었습니다. 그 가짜 민족주의의 핵심에는 반일 종족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친일파 타령을 하면서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남북한의 좌익이 손을 잡고 그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모으는 이런 걸 가지고 이른바 이 죽창가 세대죠. 죽창가 세력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선거 때 재미를 보곤 했는데 20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가 잘 먹히지 않고 가짜 민족주의 선동이 잘 먹히지 않고 오히려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일 선동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반일 감정이 더 큰 요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에 매우 불리한 감정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여러 번 되풀이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수치로서 증명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즉 2030 세대가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 세대에게는 반일 선동이 안 먹힌다, 오히려 반중 감정이 선거판을 흔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 조사는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합동 여론조사입니다.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전 국민 3,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니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8%로 매우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등 4대 국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 달라. 이게 감정이 0도에서 100도까지로 점수를 배분하고 높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호감을 물었더니 미국은 평균 56.3도를 기록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북한, 중국, 일본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북한 29.5, 중국 27.5, 일본 26.7, 거의 이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 북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동포. 자, 그런데 이 세대별로 들어가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일본을 좋아한다 하는 이른바 이 대일 호감도가 각각 21.7, 26.8, 29도인데 대중호감도,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한다는 27.1, 32.8, 34.6, 막 거의 비슷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40, 60대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20대, 30대가 크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20대가 주변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20대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56.1도, 아주 압도적으로 미국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 30.8, 북한 25.3, 중국은 17.1밖에 안 돼요. 압도적으로 미국, 일본인데 더구나 중국 좋아한다는 그 비율이 17.1, 일본 좋아한다는 비율이 30.8, 31대 17, 아주 큰 차이로 중국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일본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20대는 그렇습니다. 일본, 거꾸로 말하면 중국을 가장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30대는 어떠냐? 30대도 미국을 좋다고 하는 게 55.6%나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두 번째 25.3, 세 번째는 일본입니다. 23.9, 꼴찌가 중국이에요. 여기서도 30대도 중국을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을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말이죠. 이렇습니다. 40, 60대 이상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40대는 48.9, 50대는 37, 60대는 32.9로 나오는데 20, 30 세대에서는 각각 68.6, 61.8로 압도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 30 세대는 그 선배 세대와는 달리 싫어하는 비율에서도 압도적으로 싫어한다. 청년 20, 30 세대 청년 10명 중 6명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생긴 것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김치, 한복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이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한 반감,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를 내보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 피해를 본다 하는 이런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중국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런 피해를 우리한테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게 대부분이 이 관념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좌익들의 반일 종족주의 선동이라는 관념에서 나오는 건데, 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구체적이고 체험에서 우러나오고 생활에서 우러나온다. 자, 이와 또 관련해 가지고 쿼드라는 것은 4개국 안보협의체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쿼드에 가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이 주장하는 1대1로 노선에 가입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전 세대 평균으로는 쿼드에 동참해야 된다가 61.6, 1대1로 즉 중국 편에서 해야 된다는 게 35.6입니다. 35. 이거 좀 상당히 이 중국 편에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20대로 가보면은 중국 편에서 해야 된다는 22%밖에 안 됩니다. 미국 편에서 해야 된다, 즉 쿼드에 들어가야 된다, 53.1, 53대 22. 30대도 56%가 미국 편에서 쿼드에 가입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중국 편에서 해야 된다, 28. 56대 28, 딱 2대1 스코어입니다. 2대1. 여기서도 20대 30대의 뚜렷한 친미 반중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60대보다 반중 감정이 20, 30 세대가 더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권이 반일로서 장사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표가 안 된다. 반일 선동은 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깨달을 수 있다면은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즉 좌익들의 중요한 무기 하나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가짜예요. 민족 반역 집단이 민족주의를 끄집어내니까 그거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겠다고 하니까 스스로 반역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일 하나로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다 먹힌다 해가지고 몇 번 2019년 이후에 반일 선동을 해봤는데 별 무효과였다. 다음 내년 3월 9일 선거 때는 반일은 안 먹힌다. 죽창가는 안 먹힌다. 그것만 해도 20, 30 세대가 고맙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짜 민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에서 한국 사람들이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국제 규범에 맞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인류 국가로 가는 길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막았던
이 남북한 좌익들의 이제 효용도 점점 사그러들고 있고, 그것이 바로 2030 세대의 반란, 이준석 돌풍으로 나타난 겁니다. 감사합니다.